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2월 24일 아침 시황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금요일 시장 복귀부터 간략하게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시장 별로 뭐 그렇게 좋지 않은 시장이었었죠. 조금 좀 하락한 상태로 출발해서 뭐 장중에 조금 반등 시도는 있었지만 또다시 오후장 들면서 낙폭을 키우는 모습으로 마감된 하루였었고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0.49%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외국인들은 여기서 한 2150억 정도 순 매수를 해줬습니다. 자, 시장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2150억 정도 순 매수. 자, 저 기관 쪽이 5,300억 정도를 매도를 하면서 이 기관 쪽이 시장 하락에 상당히 힘을 보태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저 코스피 시장 쪽은 일단 뭐 수급만 본다라면 외국인들은 순 매수가 조금 있었다. 뭐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코스닥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약간 반대의 모습이었어요. 2% 정도 코스닥 시장은 하락하는 모습이죠. 외국인들이 한 204억 정도 코스닥 시장에서는 순 매도하는 모습이고, 기관이 713억 정도를 순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메이저라고 얘기하는 양쪽 주체, 기관 외국인 전부 다 매도하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물 시장 수급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선물 시장에서도 마찬가지 외국인들은 좀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약 4,195억 정도 외국인들 순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전날 5,900억 정도를 순 매도를 쳤으니까, 자, 이 순 매도 쳤던 부분에 대해서 자, 선물 매도 같은 경우는 주가가 떨어져야 수익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일정 부분 금요일 날은 차익 실현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옵션 시장 수급도 조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옵션 시장에서는 수급이 좀 많이 엇갈리는 모습이에요. 자, 이 외국인들의 수급 쪽을 보시게 되면, 자, 계속해서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은 순 매도를 계속하고 있죠. 콜옵션 쪽에서는 외국인들 계속 순 매도를 하고 있고, 반면에 금융투자 쪽의 경우에는 이 콜옵션 쪽에서 계속 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엇갈린 방향이에요.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콜 매도란 얘기는 주가가 옆으로 기거나 빠져야 수익이 나는 거죠. 그리고 콜 매수 포지션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올라야지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아랫방향, 그 다음에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윗방향으로 보고 있는 콜옵션 수급이 나타나고 있고요. 풋옵션 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풋옵션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자, 외국인들은 여기서 보시면 콜옵션 쪽을 매수를 하고, 금융투자 쪽은 콜옵션 쪽 매도를 하고 있죠. 풋옵션 쪽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합성 포지션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들은 콜 매도, 풋 매수. 자, 아랫 방향으로 가야 좋은 포지션이고요. 금융투자의 경우에는 그 반대의 경우죠. 콜 매수, 풋 매도. 자, 이거는 주가가 위쪽으로 올라가야 수익이 나는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조금 엇갈린 방향이 있었는데, 단기적인 시장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하고 금융투자하고 이렇게 포지션이 많이 엇갈렸을 때, 이럴 때는 금융투자가 이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은 조금 지금 이번 주에 조금 어느 시점에선가는 반등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이따가 차트를 보면서 다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해외 시장 쪽을 또 조금 살펴봐야 되겠죠. 자,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생지인 중국 시장은 굉장히 좀 좋아요. 중국은 지난주 금요일에도 한 0.3% 정도 상승 마감했죠. 자, 그래서 3039.67포인트. 중국 같은 경우는 정책을 뭘 하게 되면 굉장히 잘 따라가죠.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뭐 국가에서 시진핑도 자기 권력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시진핑의 정치 상황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공부하는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이 아침 시황 외에도 지난주에는 초보분들을 위한 영상을 좀 올렸었는데,
자, 뭐 계속 마냥 초보분들에 대한 영상만 올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차근차근 뭐 환율에 대한 것들, 그다음 미국, 중국 정치 상황들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는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미국 시장도 상당히 좀 안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증시가 미국 증시였는데 다우 기준으로 한 0.78%, S&P 500이 1.06%, 그다음 나스닥이 1.79% 정도 하락 마감했고요. 자, 그러면 미국 시장 쪽 이쪽 해외 시장 쪽 이쪽을 차트를 보면서 한번 조금 말씀을 드릴까요? 뭐 미국 시장이 저렇게 많이 빠졌으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이나 중국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장이니까 요걸 안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자, 다우지수 차트인데요. 이 미국 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정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에요. 자, 보시게 되면 여기서 고점을 돌파를 하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지금은 조금 조정을 이렇게 받는 국면이긴 하지만요. 제반 이동평균선들 22평선, 62평선 전부 다 위쪽으로 우상향 추세로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쪽 뭐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견조한 그런 모습이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뭐 지난주 금요일 한 1.79% 정도 하락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저 상승하고 있는 22평선 자체도 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추세가 살아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S&P 500도 나스닥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상당히 좀 견조하고 강한 이런 모습이죠. 이렇게 강했던 시장 같은 경우는 부러진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 부러지진 않아요.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고점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버티다가 그렇게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해외 시장 미국 쪽을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원달러 환율을 잘 보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자,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뚫고 시작했었습니다. 뭐 한 5원 이상 좀 올라와서 시작하면서 저 1200원을 돌파를 해서 시작했죠. 그래서 이게 반등의 모습이 나오려면 여기서 원달러 환율이 조금 아래로 밀려주면서 원화가 그나마 조금 뚫긴 했지만 자, 이쪽에서는 환율이 더 이상 원화가 약세로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 환율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올라가면 원화가 약세가 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죠. 자,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위치가 이쪽에 있는 상태인데요. 자, 지금 뭐 이틀째 원달러 환율이 급등을 하면서 지난주 금요일은 1200원을 뚫어버리는 모습이었어요. 자, 이 원달러 환율이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겁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 작년 12월 달, 뭐 이때도 1200원 근처 뭐 이 정도까지 간 적은 있어요. 하지만 원달러 환율이 쭉 밀리면서 원화가 강세로 가면서 외국인들 쪽 수급 욕구를 자극하면서 시장은 반등이 나왔었죠. 자, 마찬가지로 뭐 이때도 작년 10월 달에도 거의 마찬가지 모습이었고요. 작년에 뭐 8월 달에 1200원 이상 이렇게 미중 무역 전쟁이 굉장히 좀 심화되면서 1200원 이상 간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정상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원달러 환율이 아마 뭐 이렇게 좀 여기서 1200원에서 그렇게 크게 많이 이렇게 추세로 이렇게 올라간다라면 그거는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이어진다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듯이 주가 자체가 글로벌 증시 주가 자체가 전부 다 고점에 있는 상태입니다. 원래 위기라는 거는 이런 고점에서 갑자기 터지지가 않아요. 한참 떨어지면서 고생을 하고 주식을 팔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급락을 하면서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기가 딱 표면화되고 난 다음에는 한두 달 동안은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거기서 좀 바닥을 찾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바로 그런 모습으로 이어진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 방금 말씀드렸죠. 주가 자체가 저 위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코로나19 관련되는 뭐 이런 것들은 극복되는 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금요일도 잠깐 좀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부분들은 중장기로 길게 보는 투자자라면 투자 매수, 주식 매수의 기회가 될 겁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하시듯이 조금 이렇게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파도를 잘 타야 돼요. 자, 이번 국면에서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좀 굉장히 공포스러운 그런 모습도 보여줄 수 있어요. 벌써 뭐 지난주 금요일 정도만 하더라도 상당히 좀 공포스러운 그런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었죠. 자, 우리나라 차트를 보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좀 오늘도 조금 빠진다고 봐야 되겠죠. 좀 하락에서 출발해서 뭐 방향성을 모색을 할 텐데, 자, 여기 제가 초록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요게 이동평균선 1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이 자리가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예요. 보시게 되면 이쪽에서 이때 작년 10월 달에 122평선을 돌파를 하면서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왔었죠. 그리고 쭉 잘 가다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또다시 121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설 연휴 지나고 저 중국 쪽에서 우한폐렴, 그러니까 코로나19였었죠. 자, 이 우려로 인해 갖고 상당히 우리나라 주가가 급락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 121 이동평균선이 마지노선으로 작용을 했죠. 자, 뭐 이동평균선 이런 것들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뭐 익히 들어보신 거지만 저 좀 낯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 위해서는 제가 따로 교육 방송을 찍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시고요. 자, 지금 아침 시황 방송에서 말씀드릴 때는 아, 그렇구나라고 요선이 중요한 자리구나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오늘하고 조금 더 주가가 빠진다라면 또 122평선 근처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여기서는 지지를 받아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지지받을지 어떨지 그 부분은 원달러 환율을 보시면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시장 아침에 좀 많이 빠져서 시작할 거예요. 아침에 좀 많이 흔드는 그런 모습이 나올 텐데, 자, 감히 조금 예단컨대 지금 코로나19 관련해 갖고는 상당히 좀 두려울 정도로 무서운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주가 자체가 단기간에는 굉장히 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겠지만, 말씀드렸듯이 이 121 이동평균선 근처 정도 뭐 또 한번 살짝 깬다라고 하더라도 122평선을 깨는 부분들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 그 아래에 242평선이 받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 주중 언제쯤인가는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는 거는 원달러 환율을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울러 파생시장 쪽에서도 마찬가지 옵션 시장 쪽 수급에서 금융투자 쪽이 좀 위쪽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시장 반등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수급입니다. 자, 그래서 뭐 오늘도 조금 뭐 어려운 시장이시겠지만 우리 시청자님들 힘내시고요. 화이팅입니다. 자, 오늘 아침 시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